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규리그를 7위로 마무리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하진 스포츠 경향 기자 전화 연결해서 올 시즌 롯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 롯데의 스토브리그 행보가 큰 관심을 끌 예정인데요. 롯데 팬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머니볼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죠. 그럼 바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올해 KBO 리그 순위표입니다. 롯데는 66승 4무 74패, 5할 승률에서 승패 마진 마이너스 8개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을 선임하고 야심차게 2024 시즌을 출발했고요. 막판까지 5위 경쟁을 했지만 부상과 그리고 투타 밸런스, 언밸런스에 발목이 잡혀 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본 롯데는 뭔가 아이러니한 팀이었습니다. 외국인 3명은 모두 준수했고요. 특히 레이에스는 KBO 리그 한 시즌 최대 안타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두 외국인 투수도 준수했죠. 부상 부분을 좀 빼면요. 팀 타선도 팀 타율이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은 기아, LG에 이어 800득점을 넘긴 세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가을 야구와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될 듯 말 듯, 못 올라가는 팀, 클러치 상황에서 실책, 보이지 않는 실책 등부터 타선이 되면 마운드가 분전하면 타선이 부진한 제대로 뭔가 맞물려 돌아가면 아주 경쟁력을 갖춘 팀인데 올해 롯데는 안정성 그리고 꾸준함이 아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김하진 기자 만나보시죠. 자, 김하진 스포츠 경향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롯데 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김태형 감독을 선임하면서 롯데가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했는데요. 올해 롯데 총평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 그대로 야심차게 시즌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승 청부사로 불리는 김태형 감독도 단숨에 롯데를 가열에 올려놓지 못했는데요. 네.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구상했던 그 최상의 시나리오가 좀처럼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네. 또 전력 누수도 부상으로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외국인 선수는 최상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또 좋았던 점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팀 전력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이 톱니바퀴라는 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롯데로서는 그 바퀴가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 말씀하셨는데, 김태형 감독 올해 한 해 팀을 이끈 이런 평가를 좀 하면 어때요? 담당 기자로? 네, 어쨌든 그 김태형 감독도 전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경기 전 인터뷰나 그런 곳에서도 시즌 초반에 저도 느낀 바였지만은 그 선수들을 파악에 대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예. 아무리 마무리 캠프를 보고 또 해설위원으로서 바라보고 타팀 감독으로 볼 때랑 또 다르게 직접 감독을 맡아서 이끌었을 때는 또 그 느낌이 달랐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김태형 감독이 생각했던 이런 그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조금은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이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두산의 그런 화수분 야구에 이런 집안에 다져놓은 그런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어느 정도 이 팀을 전반적으로 팀 컬러나 팀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올해 1년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그리고 롯데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나고항 이렇게 대표하는 야수들이던가 젊은 투수들도 정말 롯데는 올 시즌 1군과 2군의 엔트리가 정말 잦은 그리고 몸값에 상관없이 이름값에 상관없이 김태형 감독이 정말로 경쟁 구도를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다음 시즌을 향해서 좀 기대감이 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나고항 얘기 나왔는데 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올해 가장 큰 수확이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또 해줘야 되는 그런 팀의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내야진 구성이라던가 외야진 구성을 할 때 같은 선수,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선수 중에서도 김태형 감독 조금 더 젊은 선수에게 좀 기회를 주는 식으로 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은 올 시즌 그 한 해를 뛰면서 그 선수들이 풀타임의 경험을 쌓았던 점이 정말 좋았던 점이고 다만 또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기복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경험이 네. 부족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주된 전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가을 야구를 가기에는 조금 그 부족한 힘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박세웅 선수나 마운드는 좀 화력이 미진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박세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에이스라고 바로 명명을 했었고, 근데 또 사실상 박세훈 선수의 뭐 최근 몇 년이나 이런 행보를 봐왔을 때는 그동안 국내 선발진 중에서 이렇게 풀타임을 계속 소화해줬던 선수는 박세훈 선수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 시즌 좀 더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런 상황 자체가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좀 이제 좀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싶었었는데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박세훈 선수의 이유 모를 부진 같은 것들이 그간에 던져왔던 그 피로가 쌓였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희망적인 것은 박세훈 선수가 시즌 후반기에 승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제 모습을 되찾으면서 박세훈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더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또 내년 시즌에도 여전히 에이스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선발진을 살펴보자면은 5선발감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은 좌완 김진욱 선수가 발견했다는 점이 좀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5선발 그 자원을 분류가 되었지만은 4선발했던 나균환 선수가 부진도 했고 또 개인적인 그런 관리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전력에서 빠져 있었던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롯데 내년 선발진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실상 박세훈 선수는 조금 물음표를 지운 상태면서 여전한 상수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나균환 선수라던가 또 김진욱 선수는 또 상무에 그 서류가 합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발진에서는 아직도 고민이 많고요. 뭐 그 밖에 또 불펜으로 고개를 돌리자면 불펜 역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구승민 선수의 부진이 아주 뼈아팠죠. 그래서 또 필승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즌 마지막까지 필승조 구축에 좀 골머리를 알아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발굴한 선수들이 뭐 박진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이 선수들이 상수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경험적이나 성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물음표 지우지 못한 상태고 어쨌든 이기는 순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수의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한현희 선수가 정말 전천을 활약하면서 필승조에도 쓰이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진해수 선수도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올 시즌 앞두고 정말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은 정말 팀에 부족했던 그런 자완 불펜 투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고요. 여전히 이 부분은 부족한 상태고 좀 더 불펜의 다양성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고민이 계속 다음 시즌에도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펜 얘기했는데 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적 시장에서 롯데의 모습인데요. 먼저 김원중 선수는 반드시 잡겠죠? 그렇죠. 그 김원준 선수는 일단 김태형 감독부터도 그 FA 신청을 하기 직전 해임, 작년에 부임할 때부터 뭐 김원준 선수와 구수민 선수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사를 피력해 왔었고 그런 또 의지를 담아낸 것이 김원준 선수는 팀 내 최고 연봉으로 도장을 찍어서 방어를 한 상태고요. 또 구수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부진을 하긴 했지만은 팀으로서는 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 때문에 잔류의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김원주 선수 같은 경우는 리그에 그 흔치 않은 전문 마무리 투수이기도 하고요. 또 우연찮게도 또 함께 그 마무리 투수로 나오는 그런 매물이라고 하죠. FA 매물 중에 뭐 이용찬 선수 이런 선수들은 완전히 부진에 빠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향방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FA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선수들만 따지고 봤을 때는 김원주 선수가 정말 마무리 투수나 이런 점으로서 희소성이 정말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뒷문이 이렇게 헐거운 팀이나 더 부강하고자 하는 팀이 머니게임으로 달려든다고 하면은 롯데로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가장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팬분들 생각하시는 이 부분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야라던가 뭐 선발진이라던가 지금 또 FA 자원으로 나올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롯데가 그 투자를 정말 많이를 했잖아요. 유강난 선수와 한현희 그렇죠. 선수, 뭐 노진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성공 사례를 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뭐 정세영 기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단이 한 시즌에 예산을 책정하거나 할 때 모기업에서 과연 그만큼을 밀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제가 건너 들은 얘기지만은 아무래도 뭐 요즘 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롯데 그 그룹 자체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또 뭐 야구단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또 얼마든지 또 어디서 마련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몇 년 동안 롯데가 투자한 그 값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의적인 시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는 지금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마무리 캠프는 좀 빡센 훈련이 예상되죠? 어쨌든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는 보통 빡세다고 하면 훈련 양이라던가 뭐 이런 바라본 시선이 다르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생각하는 정말 고강도 빡센 훈련의 기준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붙잡아 둔다고 해서 그게 과연 효율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좀 의문을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다만 항상 보면은 뭐 필요한 선수들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김태형 감독이 계속 이끌었던 두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두산에 있었던 선수들이 뭐 롯데 와건 이렇게 들었을 때 두산 선수들은 또 알아서 이렇게 잘 챙겨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롯데의 또 올해 마무리 캠프를 좀 어떻게 잘 이고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소화를 한 다음에 코치진들에게 될 때까지 시켜도 된다라는 그런 적어도 위임 같은 그런 것들을 물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기본 훈련 다 하고 나서 본인이 하고 싶으면 될 때까지 하고 코치가 이 부분 부족하다 싶으면은 될 때까지 뭐 몇 개를 치든 몇 개를 하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인 훈련 기간은 짧아도 이 자율성이나 효율에 더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지옥 훈련이라던가 이런 걸 느낌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런 게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다 뛰었던 그런 젊은 선수들도 대부분 마무리 캠프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마무리 캠프에서 또 적지 않게 많은 선수들이 땀방울 흘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 내년에는 이거 꼭 달라져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취재를 좀 더 한다던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선수들의 그런 트레이너 파트, 이런 부분들, 선수들의 그런 잦은 부상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선수들이, 뭐,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 트레이너 파트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듣고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올해 삼성이 정말 높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트레이닝 파트를 보강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NC에서 그 트레이닝 코치를 했던 그 사람을 영입하면서 뭐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부상이 문제였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을 했고 올해 롯데 같은 경우는 약간은 부상 선수들이 정말 줄지어 많이 나왔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좀 특히 많이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반지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그 공백이 정말 적지 않았다고 느꼈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이 좀 돌아가면서 같은 뭐 햄스트링 이런 부분 다친다던가 아니면은 시즌 끝나고 또 몇 명 주요 선수들이 계속 수술대에 오른다던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경기 중에 피치 못할 부상도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부분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구단의 기조를 잡아가고 있는지를 좀 저도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하진 기자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롯데 구단에 최근 알림 하나가 떴죠. 오는 11월 3일 일요일이죠. 롯데가 사직 야구장에서 팬 페스티벌 형식의 콘서트 기획했다고 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이 4팀이나 참가하는데 7일날 공개가 되는데 제가 살짝 취재를 한 바로는 지코, 악동 뮤지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직 야구장 외야 잔디에 화려한 무대가 설치된다고 하고요. 총 좌석은 23,000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아쉬움은 남았지만 롯데 팬들에겐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볼이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다가오는 월요일 하나 리뷰 그리고 SSG에 대한 이야기를 올릴 예정입니다. 포스트 시즌 일정이 좀 빠듯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또 준플레이오프 1차전 취재를 가는데요. 최대한 짬을 내서 야구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